매사추세츠 프리먼 프로포 마을 그 깊은 숲속에 있는 가게에서 굉장히 특별하고도 또 약간은 이상하기도 그리고 또 조금은 향기로운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핸드폰 꼭 전원 꺼주시기 바랍니다. 진동도 들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은 절대 반입 금지입니다. 여기 곳곳에 맹수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특히 저 둘의 문에 간 직원분들 걸리면 진짜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음식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했다가 좀 이따 공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을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으면 웃어주시고 슬프면 울어주시고 또 무서우면 뭐 덜덜 떨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야 이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에너지를 얻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웃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뒷자리 분들은 참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야!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매사추세츠 주에 살던 도로시 심플 양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도로시 심플리앙. 저를 부르셨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아주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사건을 고발하는 참이에요. 살인 사건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살해당했단 말입니까? 제 피춘이야요. 피투니아가 살해. 수고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저씨. 와서 좀 보세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가게는 분홍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피투니아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젯밤? 아니, 그젯밤? 그런데 이 꼴을 보세요.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뜨고 나오보니 어제 아침! 그제 아침! 어디서 말소리가. 여하튼 이 모양이 되어있지 않겠어요? 글쎄 귀여운 피투니아를 한 송이 한 송이 고의적으로 또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더라고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짓밟으라니까요? 알겠다고만 하시면 범인이 잡히나요? 그러면 절 보고 어쩌란 말씀입니까? 300ml짜리 신발을 신은 피투니아 파괴범을 당장 체포해달란 말이에요. 300ml라고요? 300? 300? 네, 그게 제 피투니아를 짓밟은 범인의 발치수예요. 구두방에 부탁해서 치수를 재두었어요. 굉장히 큰 발이군요. 하지만 발 큰 사람이 어디 하나둘이어야지요.
그렇지만 범인은 이 매사추세츠 프리만 프로퍼 사람은 아니에요. 구두방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람이 우리 마을에는 없대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는 알고 계실 테죠? 적어도 피투니아를 짓밟은 사람이라면 가녀린 여자나 어린애들에게 네. 폭행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네. 없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심플리안. 또 들리죠? 안녕히 가세요. 피투니아가 살해당했다. 생각해서. 이 동네 인간들은 경찰을 도대체 뭐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 민중의 지팡이라니까 내가 무슨 노인정 지팡이인 줄 아나? 아, 집 나간 새를 찾아내야지 않나? 새를 내가 어떻게 찾아? 아, 미쳤어? 어디 보자. 예, 저랑 눈 마주친 그분 맞죠? 새를 제가 어떻게 찾아요? 맞죠? 새가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피투니아가 어쨌다고? 진짜 미치겠구만. 근데 이번엔 또 피투니아 파괴범을 잡아내라고? 진짜 경찰 때려치고 회계사나 해야지. 아저씨, 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맨날 알았습니다. 도대체 맨날 알기만 하면 뭐 하자는 거야? 쓰던 경찰 같으니. 저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고. 도로시. 아 진짜! 미안해, 카나리아야. 내 신경이 날카로워 있어서 그랬단다. 용서하렴. 빨간 양말 한 켤레 보여주시죠. 어머나, 거긴 문이 아니에요. 굳이 넓은 데를 두고 좁은 구멍으로 당신을 바라볼 필요 없지 않나요? 예의란 걸 모르시는 분이시군요. 예의라고요? 아니 제 생각엔 이렇게 손님을 밖에만 세워두는 당신이 더 예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이제 좀 살 것 같고. 너무 무례하시네요. 다시 나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나가드리죠. 꼭 그럴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심플리안, 아, 뭘 드릴까요? 남편한테 줄 빨간 양말 한 켤레 주구려. 아, 죄송하지만 그건 예약된 건데요. 누가 예약했어? 그게 접니다. 미슈? 이 동네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없는데. 저도 처음 봐요. 그러시다는군요. 그래. 그냥 손님이에요. 빨간 양말을 사러 온. 빨간 양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우린 취향이 같은가 보구려? 그렇네요. 좀 들어와서 보시죠. 그럴까? 다음에 오세요. 새로 가져다 놓을게요. 뭐가 그리 급해? 어디 다른 게 괜찮은 게 있나? 빨간색은 그것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할 수 없지. 또 이럴 줄 알았어. 늘 이런 식이라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도대체 있는 게 뭐야? 어쩌다가 하나 있는 거라고는 어디 거저줘도 안 가져갈 물건에 비싸긴 또 어찌나 오질하게 비싼지. 그러면서 조금만 깎아달라면 날 꼭 무슨 날감도 취급한다니까? 분명히 삐쩍 마르고 눈은 쪽 찢어진 노천이일 거야. 시집을 못 가서 히스테릭하게 생기지. 하긴 저런 노천년 누가 데려가겠어? 이 나이 정도 되면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다고. 그래, 예쁜 내가 참자. 나나 되니까 이런 가게에 있지 않고 찾아와 주지. 누가 이런 가게에 오고 싶겠어? 나라도 와서 팔아줘야지. 안 그래요? 좀 들어와서 둘러보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있어봤자 분명히 괜한 트집을 잡고 값이나 깎으려들다가 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릴 텐데요 뭐. 늘 그래요. 저 아줌만 여기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시비 걸러 온 거죠. 아니 가게에 시비를 걸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요.
보이지는 않던데. 제가 뭐 하루 이틀만 하나요? 정말요? 네? 제 생각엔 본 것 같지 않아서요. 그분을 보셨나요? 봤나? 아니, 들었지. 무슨 뜻이지요? 제 눈엔 키가 크고 아름다운 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한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고. 안 그래? 안 그러니? 피쭈니아. 아! 피쭈니아. 피추니아가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가득 귀여운 피추니아가 있었어요. 적어도 어제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두 고랑의 피투니아로 장막을 치고 있었다 이거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장막이라뇨. 장막이죠. 아니면 벽이라고 할까요? 그쪽이 더 이해하기 쉽다면? 점점 더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군요. 그만둬요. 양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제 구두 사이즈는 300입니다. 300? 300? 구두에 진 흙이 잔뜩 묻었군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마치 물을 금방 뿌린 화분에 들어가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설마 피쭈니아? 설마. 피쭈니아. 당신이 피쭈니아. 피쭈니아. 네! 접니다. 왜요? 왜 그랬죠?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자, 너 흥분을 다 하지. 어떻게 말씀하냐고요? 오히려 아가씨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제 자작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카나리아요? 음악. 이 평화로운 프리만 프로퍼의 평화를 깨고 우리 불쌍한 피티니아를 짓밟은 나쁜 거인놈이라고 저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피투니아는 책에 쓰여진 것만 믿죠. 언제까지나 판에 박힌 틀에서만 맴돌죠. 주위에 사물을 보는 눈은 꼭 하나. 대부분 도덕, 선, 아니면 앞, 호렘, 아니면 빈대. 얄밉도록 깔끔 떨고 연약한 가지를 뽐내면서 투박한 장화가 곁을 지나칠 때마다 뿌리를 도사리고 허위와 가시의 꽃잎 속에서도 꽃술은 숱하게 울음소리에도 소스라쳐 몸을 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구고랑의 피투니아가 실제로는 사랑스럽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겠다 말씀입니다. 그럼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발로 진봉되는 것 따위로 절대 의견이 편한 권리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것으로요. 이게 뭔데요? 도로시, 도로시. 그건 씨앗이야. 그렇죠? 씨앗이라고요? 포무랑의 씨앗인가요? 아니요. 들장미의 씨앗입니다. 전 야생의 꽃은 싫어해요. 왜요? 꽃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는 바꾸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 되겠어요. 경찰을 불러서 이 사건을 해결하겠어요. 어서 부르세요. 왜 안 부르시죠? 당신이 솔직하게 자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겠죠. 아니라고요? 진짜 이유는 아가씨께서 제게 매혹되셨기 때문이죠. 제가요? 그럴 리가? 흔들리는 걸? 이미 오래전에. 글쎄요, 심플 아가씨. 짓밟힌 피투니아에 대한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는 저에게 매혹되십니다. 너무 뻔뻔하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투니아를 파괴한 건 저 혼자가 아니랍니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요? 네, 도대체 누구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아마 대답할 수 없겠지만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라뇨? 세계를, 우주를, 또 그 안에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살아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도로시아,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숫자의 우열을 죽은 것에 비해 생명의 수가 얼마나 희소한가를 말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뭐라는 거야? 미친놈인가? 여보세요? 경찰이죠? 잠깐 줘보시겠어요? 경찰은 안 되고 이거 작동이 되는 전화기구나. 그냥 약이라도 팔러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죠. 하지만 전 아무것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걸요. 그러시겠죠. 양말을 사줄 게 아니면 아가씨 귀중한 시간을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잠깐이라면 좋아요. 좋아요. 보세요. 어디로? 5월의 햇살이 환히 비쳐드는 저 창에 창살에 낀 먼지를 보세요. 그래서요? 생각해보세요. 아가씨께서 바로 저 먼지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눈에 띄지도 조차 않은, 말을 할 수도 생명도 없는 수천, 수만, 아니 수억의 먼지 가운데 한 오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문을 던질 수도 없고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바로 저 먼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씨께서는 아주 우연히도 이 무한한 가능성을 뚫고 바로 아가씨 자신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보스턴 태생의 도로시 심플로서 말입니다. 아름답고 살아있는 인간으로 말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인간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이렇게 주어진 생명을 어찌시렵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나가주시죠? 심플 아가씨, 제가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저에게 말이에요? 네!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제가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선물을 받아야 하죠? 아무 이유가 없기에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윤을 위해 선물하죠. 마치 피투니아처럼 마음속에 또 다른 장막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 선물은 들장미와 같은 선물입니다. 마치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피어난 환한 미소의 들장미 말입니다. 아가씨,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시렵니까? 받아! 빨리 받아! 고마워요. 사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드리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게 만드는 것. 생명이게 만드는 거? 그게 뭐죠? 그게 궁금하시면 오늘 밤 하이웨이 77번가로 나와보세요. 오늘 밤이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세요. 아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두려우시군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란 걸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그러니까 그래요. 전 그동안 그것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이 두고랑의 피튀니아에 둘러싸인 어둡고 비좁은 이곳에서 이미 죽어있는 카나리아와 아주 지루하고 쓸쓸하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원치 않으신다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죠. 그럼 이만. 벌써 문을 닫았나? 하긴 이제 슬슬 해도 지고 있으니 이걸 어쩐다? 꼭 오늘 안에 빨간색 양말을 구해야 하는데 도로시안! 안에 있어요? 누구시죠? 깜짝이야 웬 새가 아무튼 안에 도로시안이 있나요? 잘 됐네요. 아직 가게 문을 닫지 않은 건가요? 아까는 사람 말을 잘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가게 문은 닫았어요. 그렇지만 도로시를 찾으러 온 거라면 언제나 문은 열려 있답니다. 뭐, 딱히 도로시안을 찾아서 온 건 아니다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직접 물어보라고요? 이상한 새네. 내가 이상해진 건가? 절 부인? 안녕하세요, 도로시안. 가게는 문을 닫았을 텐데요. 저기 말하는 새가 도로시안을 만나러 온 거면 들어오라고 했어. 카나리아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내일 다시 오세요. 빨간 양말을 사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빨간 양말을 사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럼 왜 말했잖아요. 도로시안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다 들었어요. 오늘까지 빨간 양말을 구해야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양말보다도 프리만 프로퍼의 어린 가게 주인 도로시 심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어째서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요. 저기 피투니아가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그 피투니아들이 다 사라졌네요. 나는 피투니아가 없으면 안 돼요. 기쁘나 슬프나 항상 피투니아는 나와 함께해왔고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도 피투니아가 있었고 피투니아가 아름다운 탓에 손님들도 많이 왔고 그렇지 않아요. 뭐가요? 손님인 제가 보기엔 말이죠. 오히려 피투니아들이 가게를 가리고 있었어요. 전 오늘에서야 도로시안을 처음 제대로 보는걸요? 그러고 보니 저도 벌부인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쁘고 키가 크시네요. 뭐라고요? 이제야 봤어요, 당신을.
않나면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피치니아가 도로시 양에게 그렇게나 소중한 존재였다면서요.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이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와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마법에 걸리셨군요. 어떤 마법이죠? 생명을 생명이게 만드는 마법이죠. 그게 뭐죠? 덜부인도 그거 알고 있나요?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손을 긋고 당신을 둘러싸던 피치니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들을 치웠나요? 도로시안,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요. 이미 계속 가슴이 뛰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잠깐만요, 덜부인. 생명을
피야. 이거 어쩐다. 가게 문을 열 시간도 훌쩍 넘었나 보네. 미안해요. 천만에요. 가게에서 잠을 청하신 겁니까? 그런가 봐요. 어쩐 일로? 카나리아와 함께 죽어가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그리고 무엇이 생명인 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었나요? 아니요. 덜부인께서 가게로 찾아와 여러 말씀을 해줬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간지러운 거 말고는 하나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시군요. 자꾸 피투니아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제야 생각이 바로 잡혀요. 피투니아는 내 모든 것이었어요. 분명 그런데 그런데라니요. 당신도 덜보인도 모두가 내 모든 것이었던 피투니아를 사라지가도 모자라 조롱하는 걸요. 그게 당신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이 범죄자 당장에 피투니아를 돌려내. 그게 당신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묻죠, 도도씨. 그게 당신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솔직해져봐요, 도도씨. 정말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난 이제야 알아버린 이 세상의 잔혹함을 도저히 혼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그래, 피투니아만이 아니에요. 내 곁을 항상 감싸주리라 했던 모든 것들이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풀벌레들, 옆에서 조잘되는 카나리아, 그리고 또 그게 당신의 전부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지 말고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남기는 의미를 들어요. 카나리아와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그걸 들으시면 삶과 죽음을 구분짓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무엇도 죽음으로부터 돌아올 수 없다고요. 돌아올 순 없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이게 만드는 오얏나무 아래 나무 뿌리가 바위를 가르고 조각을 내놓은 자리. 다 먼 곳인가 보죠? 문명이 미치지 않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멀지는 않답니다. 어떻게 가죠? 뭘 타고 가나요? 걸어보세요. 걷는다고 죽진 않을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인슐린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피하지만 말고 대답해주세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도서관에 책도 갖다 줘야 하고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전 보스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마 갈지도 몰라요. 아마 갈지도 모른다고요? 아마 갈 거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제 말은 간다고요. 가겠어요. 좋아요. 스트라이트 카지노에서 맥주를 들면서 얘기를 나누죠? 전 술 못 마셔요. 그럼 스위스 치즈를 먹기로 하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선 드라이브를 갑시다. 어디로요? 사이프레스. 거긴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래요? 왜 하필 그리로 가죠? 죽은 사람은 최상의 충고를 해주거든요. 어떤 충고를 해주길래요? 살라.
건 오직 그 말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사전 속에 남은 유일한 단어거든요. 어째서요?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은 사물을 단순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죠. 그들의 페이지는 꼭 한 페이지뿐이고 그 페이지에는 꼭 하나의 단어만이 실려 있어요. 한밤에 사이프레스를 가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나요? 한밤에 사이프레스 힐에 가면 언제나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들릴까요? 물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발명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게도 없고 투명하답니다. 이 귀 속에 끼고 있으면 아무도 눈치챌 수가 없죠. 당신에게만은 특별히 그것을 빌려드리죠. 그럼 당신에게도 죽은 사람의 말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도 같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네, 버들잎 피거나 사이프레스 이파리거나 아니면 바람에 떨리는 유리창 같은 소리죠. 내가 어제 들은 그 소리. 그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면 아가씨는 영원히 달라지실 거예요. 어떻게요? 돌아올 순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오실 거죠? 좋아요. 그럼 이따 만납시다. 심플 아가씨. 잠깐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전 도로시 엘리자베스 시플이에요. 에릭 하트. 하트가 성이에요? 아니요. 내 모든 이름은 내가 지은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렇군요. 하트. 에릭 하트. 이따 만나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았었나? 공기 냄새가 너무 향긋해. 너도 느껴지지? 향긋해. 아주 향긋해. 아, 향긋해. 심플리야, 경찰 아저씨. 그 저번에 신발 크기가 300mm라고 하셨죠? 그거요. 그게 그 일은 끝났으니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 제가 줄자로 몇 명을 재봤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취소하겠어요. 법인이 변상을 해줘서 모두 해결을 받았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이웨이 77번가는 어디로 가죠? 예? 하이웨이 77번가요? 발생학하면 안 돼요. 잡초가 우거져서 길이 아주 험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비가 와서 길에 자갈이 튀어나온 데다가 바람까지 불고 달이 뜨면 이 그림자가 져서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아주 험한 곳이랍니다. 어떡해요? 마차 바퀴가 나뒹굴고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며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멋있는 걸요? 어디로 가면 되죠? 한번 가시면 다시는 이 매사추세츠 프리만 프로포로는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겠어요. 고마워요, 노말. 잘 지내요? 도로시? 도로시. 나 조금은 두려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 이가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여기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나 살아있구나. 알겠어. 있지. 나 아픈 것 같아. 열도 나는 것 같고. 아파? 응. 아니 모르겠어. 이건 아픈 걸까? 이걸 봐. 피추니아는 이제 없어. 곁에 있어 항상 날 감싸줬던 그 아름답던 줄기와 꽃들은 이제 없는 거야. 이제 내 앞엔 알 수 없는 감정과 돌아오지 못할 험난한 길밖에 남지 않았어. 그치만 좋아. 나 그 일을 만나러 갈 거야. 갈 거야? 아니, 가야 돼.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 될까? 뭘 더 준비해야 하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응.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정말 괜찮아. 알 수 없는 이에게 이전의 것들을 짓밟히는 것,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는 것,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새겨진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로 도로시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어준 마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조연극회에서 기획을 맡은 권동호라고 합니다. 공연 잘 보셨나요? 네. 공연 진짜 너무 동화 같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이 무대도 진짜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돈을 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경연극회는 여러분 관객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기부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팜플렛 보시면 이제 기부자 명단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다음 공연 때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우분들, 예쁜 우리 멋진 배우분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사진을 되게 찍고 싶으실 텐데 저희가 그 구례문예관 원칙상 여기 사진을 못 찍어서 이제 나가셔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혹시 이제 사진 찍고 싶으시면 뭐 저희 극회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편하게 여쭤보시면 이제 제가 열심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너무 와주셔서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경연극회 다음 공연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